첫 번째로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이 MSDS라고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해 위험성, 응급조치, 취급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이 아래 표에 담은 16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MSDS는 최근 23년 2회 15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MSDS 작성 항목 중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MSDS에 포함되는 이 16개의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두 번째 유해 위험성 정보, 세 번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네 번째 응급조치 요령, 다섯 번째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여섯 번째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번 취급 및 저장 방법, 8번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아홉 번째 물리화학적 특성, 열 번째 안정성 및 반응성, 11번째 독성에 관한 정보, 12번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번째 폐기시 주의사항, 14번째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번째 법적 규제 현황, 16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이렇게 16개의 항목을 포함하는데요. 모두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문제 나오면은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출문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내용 조금씩 더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잡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표지입니다. 경고 표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지 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시 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내 표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시 표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개념 잡기 또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은 1류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있는데요. 그 위험물의 성상이 나와져 있고 그 성상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험물의 종류를 류별에 따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위험물과 관련해서 유별 특징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 최대 수량이라든가 이런 위험물 관련 문제가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또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위험물을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험물 문제는 한두 문제씩은 이제 CBT로 바뀌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된 부분을 이론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주변부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위험물과 관련해서 23년 4회 3번, 23년 4회 16번, 23년 1회 15번이 출제되었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지정수량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등급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이고 제조소 등은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류 위험물에는 위험 등급과 지정 수량에 따라서 품명을 보시면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렇게 1등급의 지정 수량 50kg이 있고요. 2등급의 300kg은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가 있습니다. 3등급의 지정 수량 1000kg까지는 중크론산염류와 과망간산염류가 있습니다. 대표 위험물까지 알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2류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건 없습니다. 2등급과 3등급이 있는데요. 위험 등급 2등급에 지정수량 100kg인 황아린, 유황, 정린이 있고요. 3등급에 500kg인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이 있는데 이 금속분은 알루미늄분, 아연분, 안티몬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의 1000kg은 인화성 고체로 고형 알코올이 있습니다. 제3류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의 10kg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칼륨, 나트륨이 있고요. 20kg에는 황린이 있습니다. 위험 등급 2등급의 50kg에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이 있고요. 위험 등급 3등급의 지정수량 300kg은 금속 수소 화합물, 금속 인화합물, 칼슘 및 알루미늄 탄화물, 그 외에 염소와 규소 화합물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 보겠습니다. 인화성 액체입니다. 위험 등급 1등급의 분명히 특수 인화물인 비수용성과 수용성입니다. 지정수량은 각각 다 50L이고요. 대표 위험물이 위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렇게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험 등급 2등급의 제1석유를 보겠습니다. 비수용성은 200L로 휘발유, 메틸에틸 케톤, 톨루엔 벤젠이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류와 합해서 수용성은 각각 400L입니다. 제1석유류의 수용성 400L는 시아나수소, 아세톤, 피리딘이 있고요. 알코올류의 수용성 400L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 있습니다. 자, 3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등급 3등급의 분명히 제2석유류인 비수용성은 1000L입니다. 등유, 경유, 크실렌, 클로로벤젠이 있고요. 수용성은 2000L로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이 있습니다. 제3석유류의 비수용성은 2000L로 클레오소트유, 중유, 아닐린, 니트로벤젠이 있고 수용성은 4000L로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이 있습니다. 제4석유류 비수용성의 6000L입니다. 윤활유, 기어유, 실린더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류의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가 있는데 이 요구드 값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확인하시고 다 10,000L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성류는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해바라기유, 대구유, 덩어리유, 상어유가 있고 반건성류는 면실유, 청어유, 쌀겨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참기름, 콩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건성류는 쇠기름, 돼지기름, 고래기름, 올리브유, 팜유, 땅콩기름, 파마자유, 야자유가 있습니다. 제5류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의 지정수량 10kg에는 질산 에스테르류와 유기과산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등급 2등급의 100kg 지정수량은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실아민 염류가 있고요. 위험 등급 2등급의 지정수량 200kg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 외에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아니딘이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1등급만 있는데 지정수량은 300kg까지입니다. 그래서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그 외에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과 지정수량 맞춰가지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한 번씩 쭉 다시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또 넘기면서 자세히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류별 위험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로 열분의 시 산소를 방출해서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물질이고 물과의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수소화합니다. 단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일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가연성 물질로 화기,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황은 물속에 저장하고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제3류 위험물 보겠습니다.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로 pH 9 정도의 물에 보관하고 칼륨과 나트륨은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류에 보관합니다. 금속 인화합물은 물과 반응해서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열에 의한 인화성 기체의 발생 시 폭발적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되겠습니다. 제5류 위험을 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 또는 가연성의 액체 고체이고 대부분의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질직 소화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할수록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고 소분하여 저장하고 화재 시 다량의 냉각 주수 소화가 효과적입니다. 제6류 위험을 보겠습니다. 산화성 액체로 열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고 물과 접촉 시 발열합니다. 마른 모래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질식 효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개념 잡기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NFPA 위험성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PA 위험성 표시의 예를 보면서 각각 4가지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록에 아마 이 색깔이 나와 있을 거니까 색깔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1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이것도 청색, 적색, 황색, 백색이라는 거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FPA 규정에 의한 표시는 인체 유해성, 화재 위험성 반응성, 기타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0에서부터 극도의 위험을 나타내는 4에서 5까지의 숫자 등급을 이용해서 위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 표시가 0부터 4까지 나타나 있다는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위험성도 반응성도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기타 중요 특성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색깔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는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수록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눈으로 한 번씩 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 잡기 문제는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로 올라와 있다면은 그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